악랄한 친일파 노덕술, 독립운동가 3명을 고문치사시킨 잔인한 고문화. 일제강점기 때부터 활동한 대한민국의 전 경찰 공무원. 일제 땐 독립운동가들을 다수로 체포, 고문, 살해한 악질 친일 반민족 행위자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창식의 명한 이름은 마스우라 히로. 고문의 황제 김덕기, 고문기 하팔락, 고문왕 김태석과 함께 친일 고문 경찰로 악명이 높았으며 이후 친일인 명사전에 수록된 인물이기도 하다. 1899년 6월 1일 경상남도 울산군 대연면 장생포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동에서 태어났다. 울산 보통학교 2학년을 중퇴하고 일본인 상점에서 일하다가 돈을 더 벌기 위해 홋카이도로 건너가서 일했다고 한다. 귀국 후 1918년 경찰이 되기 위해 경남 순사교습소에 지원하여 1920년에 경남에 있는 순사교습소를 졸업 후 경상남도 경찰부 보안과 소속으로 경찰 근무를 시작하여 사법계에 근무하면서 1921년에는 순사부장이 되었고 1924년 경부보, 1932년 경부, 1943년 경시로 진급하여 1944년 수송보안과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고등계의 형사로서 악질 친일 경찰로 유명했는데 불령선인으로 찍힌 독립운동가를 체포하고 고문 취조하는 데에 앞장섰으며 고문치사한 사람까지 나왔고 고문 취조를 통한 건수 올리기로 일사천리로 승진가도에 올랐으며 일제로부터 훈팔등서보 같은 수훈을 받았다. 어찌나 악랄했던지 민중들 사이에도 친일 고문 경찰 노덕술이라고 인식될 정도이며 그가 경찰로 지낼 동안 불렸던 별명 역시 일경의 호랑이였다고 한다. 사실 노덕술을 능가할 악질로는 고문 전문인 하팔락이 있는데 하팔락은 인지도에서 노덕술만 못하다. 그의 고문수법은 그저 악랄했는데 손톱 발톱 뽑기, 이빨 뽑기, 코에 뜨거운 고추물을 붓는 방식의 물고문, 비행기 태우기, 머리카락 뽑기, 대모상자는 기본이고 정기고문이나 구타도 마다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고문 방식으로는 바로 혀 뽑기가 있는데 말 그대로 혀를 잡아서 빼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김규직을 포함한 독립운동가들이 목숨을 잃었다. 오죽하면 일제강점기 시절 있었던 고문의 70%가 그의 작품이라는 설이 맴돌 정도이다. 1928년 노덕술은 좌우연합 단체인 신간의 동래지회 간부 박일영을 잡아들여 무자비하게 고문했고 이때 노덕술에게 고문받고 죽은 독립운동가가 3명이나 된다. 1928년 부산 동맹유교 사건으로 혁조회가 적발되었을 당시 노덕술은 연루된 혁조회의 회장 김규직을 비롯한 9명 등을 잡아들여 고문했고 이때 고문을 받았던 김규직, 유진홍, 양정옥이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이후에도 조선공산당 사건과 관련된 포통학교 교원들을 체포하여 고문하였고 1929년에는 조선인 일본 유학생 강연회의 강연자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였으며 광주학생항일 운동 참가자들과 관련자 석방을 주장한 동맹휴학 관련자들도 체포한 후 고문하였다. 1932년 5월 당시 ML당원인 김재학이 메이데이 시위행렬에 참가했다가 잡혀 노덕술에게 천장에 매달려 구타를 비롯한 숱한 고문을 받았다. 당시 김재학의 조카 김문환 씨는 이제는 말할 수 있다게 나와 다음과 같은 증언을 남겼다. 하여간 통영에서 엄청나게 잡혀가지고 제일 많이 고문한 사람들이 허갑이 노덕술이 한경부 이런 사람들이야. 솔직히 말하면 그는 들어가면 물고문하고 전기고문하고 반쯤 죽여버리지요. 동덕 여자고등보통학교 교사였던 독립운동가 이관술이 반제동맹을 지도하며 독립운동가를 양성하는 활동을 하던 중 검거되어 고문당했는데 노덕술도 고문에 가담하였다. 이관술은 이후 계속 노덕술과 악연으로 엮이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1938년 해산 사건을 수사하며 박달과 박금철 등 조국 광복회 소속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한 최연, 고등계 형사로서 독립운동에 대한 사찰 업무를 맡은 최훈하 역시 노덕술과 같은 반열에 든다. 심지어 그의 외삼촌이 살인 혐의가 있는데도 놔주거나 수사를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패한 면모를 보였다. 1940년 11월부터 경성콤그룹에 대한 대규모 검거가 있었다. 체포당한 조직원들은 모두 살인적인 고문 수사를 겪었다. 경성콤그룹 조직원을 고문한 대표적인 경찰이 노덕술이었다. 경성콤그룹 조직원 중 김순원, 김재병, 김덕연 등이 고문치사했다. 노덕술은 경성콤그룹 지도자였던 이관술을 그가 갖고 있는 고문 기술을 총동원해서 고문했다. 반제동맹, 경성콤그룹 사건 때 노예 고문에 한 번 걸려들면 전부 다 고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죽든지 두 가지 길 중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관술만은 고백하지도 죽지도 않았다. 이관술이 두 번째 체포되어 또 노예 모진 고문을 받아야 했다. 노는 자기의 고문 기술 기록을 이관술이 깼다고 두 번째에는 바로 죽도록 고문했다. 그러나 이관술은 끝까지 버텨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그래서 고문마 노덕술에게 이긴 이관술이라 하여 이관술의 이름은 독립운동자들 가운데는 불사조와 같이 전파됐었다. 경찰 취조도 이관술에게 집중됐다. 취조 결과를 담은 피의자 이관술 신문조서는 서대문 경찰서에서 작성된 것만도 도합 27회에 이른다. 다른 피의자들보다 두세 배 더 많았다. 뒷날 이관술이 만신창이가 되어 병보석으로 출감한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일제의 야만적 살인적 고문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비밀을 지키고 동지한 사람도 되지 않았다. 그의 투쟁사를 빛나게 하는 영웅적 행위였다. 하지만 대가가 있었다. 감옥투쟁에서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자 놈들도 송장 치르기 싫어 결국 보석을 허용했다.
감옥 밖으로 나온 이관술의 모습은 처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평안남도 경찰부 수송보안과장으로 지낼 당시에 평남자동차 수송협력회 이사를 지내며 군수품 수송에 앞장서는 등 일제 침략 전쟁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해방 이후 잠시 평양경찰서장을 맡고 있던 중 공산주의 세력에게 체포되어 몇 달간 구금되었다가 1945년 말에 월남하였고 다음 해에 장택상에 의해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에 기용되어 경찰 내 반이승만 세력 숙청, 좌익분자 검거를 주도하였다. 1946년 5월 미군정 조작 사건인 정판사 위조 집회 사건이 발생하자 일제강점기 이래 가장 악연이 깊던 독립운동가 이관술을 지목해 누명을 씌우는 데 가담하였다. 7월 이관술이 체포되자 노덕술은 일제강점기 수차례 고문했던 그를 또다시 고문했다. 정판사 사건 때 수도경찰청 수사과장이 일제 때 고문왕으로 악명 높았던 노덕술이었다. 장택상의 진위는 어떠했는지 몰라도 노덕술이 필사적으로 이관술을 체포했다. 얼굴은 권오직이 더 노출되어 있었는데도 권오직은 체포되지 않았다. 이관술과 노덕술과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이관술과 노덕술은 다 같은 울산 사람이었다. 노는 해방되면서 일제고등계 경찰에서 미군정 경찰로 옮겼고 도리어 영전됐다. 그의 입장에서는 이관술이 살아있으면 자기의 전제가 언젠가는 폭로될 것을 우려했을 것이다. 중략. 그 이관술은 조국 독립 이후에는 세속지사에는 아무 흥미가 없는 것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이 세상에 나서 독립운동한다고 몇 번 경찰에 잡혀 죽을 고문만 당하고 6.25때 교도소 안에서 죽은 사람이다. 장택상과 더불어 여운형 암살 배우로 거론되기도 한다. 1946년 4월 당시에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의 암살범 한현우 등 일당들을 검거함으로써 경찰 수뇌부의 인정을 받았고 이승만에게서 반공투사라고 극찬을 받기도 했다. 이러는 와중에 독립운동가 중 최고 거물 중 한 명이었던 김원봉을 체포, 김원봉에게 모욕적인 처우로 치욕을 주어 그가 월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만 김원봉에게 어떤 방식으로 치욕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좌우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니 참고 바랍니다. 1949년 1월 24일 반민특위에 의해 체포되었으며 1949년 1월 26일 공범 백민태의 자수로 그가 반민특위 간부들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백민태에게 노일환, 김웅진, 김장열, 이문원 등을 납치하여 우리는 이남에서 살 수 없으니 북으로 가겠다 라는 가짜 유서를 강제로 받도록 하고 이후 암살하면 뒤처리는 경찰이 알아서 하겠다는 지령을 내렸었다. 하지만 이 음모는 실패로 돌아갔다. 노덕술은 지명수배 상태에서도 번호판을 단 경찰 지프에 경호원까지 대동하여 다녔고 내무부 장관 윤치영이나 외무부 장관, 장택상 등의 집을 방문하여 내가 잡힐 줄 아느냐며 큰 소리도 쳤다고 한다. 결국 동화백화점 사장 이두철의 집에서 검거되었는데 권총 6자루와 다량의 실탄, 현금도 34만 1,400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반민특위 조사 기록에 따르면 1949년 노덕술의 재산은 60-70만 원에 달했다. 이는 당시 80kg 쌀 8만 가마를 살 수 있고 현재 시세로 하자면 1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모은 셈이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이 체포되자 노덕술은 그저 치안기술자일 뿐이라며 김상덕 반민특위 위원장을 직접 만나 그의 석방을 종용했고 공보처장 명의로 정부 인사의 조사를 중지한다고 공포하고 특위법의 개정까지도 시도하는 등 특위 활동을 방해하였다. 이에 대한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과 부위원장 김상돈의 당시 국회 증언. 노덕술은 병보석으로 풀려난 후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어 바로 경기도 경찰부 보안주임으로 영전하였고 이후 군의 장교로 입대하여 헌병중령으로 변신하였으며 1950년에는 육군본부 제1사단 헌병대장, 1954년 부산 제2육군 범죄수사단장, 1955년 서울 15육군 범죄수사대 대장을 지내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주로 대공수사 업무를 담당했다. 그의 일화 가운데 유명한 것은 저놈 잡아라 그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탁진이 억하고 죽었다의 롤모델격이며 1948년 초에 벌어진 장택상 피습 사건의 용의자 이마 박성근을 고문하던 중 박성근이 수사관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하자 시체를 몰래 얼어붙은 한강에 구멍을 내고 유기한 후 노덕술이 취조실 창문을 열고 저놈 잡아라 라고 외치며 박성근이 도망간 것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2016년 7월 뉴스타파의 탐사보도에 따르면 노덕술은 놀랍게도 이 시기 화랑무 공훈장 2개와 충무무 공훈장 1개를 받았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에도 그 악행을 인정받아 1943년 일제로부터 훈팔 등 서부장 일제의 훈장을 받았던 인물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처벌은커녕 훈장을 받았으니 이처럼 악랄한 일제경찰 출신이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의 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훈장을 받은 경우는 모두 17명이다. 이후 특무대장 김창룡과 권력을 놓고 암투를 벌이다 이승만 눈밖에 나면서 날개가 꺾인 노덕술은 밀수에 가담했다는 것이 발각되어 1955년 11월 11일에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정금료 몰수를 선고받고 군에서 예편한 후 고향 울산으로 내려가 집거하다가 1960년 6월에 제5대 국회의원 선거에 울산군을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4109명 중 744표 4.24%만 얻어 전체 후보 8명 중 6번째로 낙선 무소속 정혜영 당선되었다.
당시에는 친일파라 해도 고향이 인재라면 뽑아주는 게 보통이었고 개 중에는 상당히 질이 나쁜 놈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노덕술이 이렇게까지 망한 것은 그가 얼마나 인망을 잃었는지 보여준다. 즉 반민특위의 처벌은 면했지만 세상의 처벌은 면하지 못한 것. 심지어 본인을 반민특위의 처벌로부터 구해준 은인인 이승만의 눈밖에 나기까지 했으니 더더욱 쓰라린 업보를 치른 셈이다. 이후 노덕술은 1960년 9월에 일본으로 망명한 선우종원이 귀국하자 선우종원을 찾아오고는 초라한 행색에 약간 다리를 절뚝거리며 나타나고는 보자기를 풀어 국제공산당 사건 관련 브리핑을 전달하고는 홍택희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으니 잡아 없애라고 부탁을 하며 마지막 권력의 끈을 잡으려고 했으나 선우종원이 의연한 반응을 보이며 계획은 무산되었다. 이후에는 1962년경에 서울경찰청 유치장에서 사식을 넣어줬다는 증언이 전하는 것 외에는 행적이 묘연했으나 1965년 6월에는 불법 흥신소를 운영한 혐의로 체포당하여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기도 했다. 이때 앓던 지병이 악화되어 결국 1968년 4월 1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22-1 자택에서 향년 68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그나마 말년에는 사회에서 매장되고 잊혀진 채 쓸쓸히 죽으며 어느 정도의 업보는 치른 셈. 비슷한 경우로 김창룡이 있다. 노덕술이 공산게릴라의 공격에 대처할 치안 전문가가 필요하여 이승만이 빼준 인물이었다면 김창룡은 군내 좌익 숙청을 목적으로 고른 인물이었으니 맡은 임무도 비슷하고 둘이 초래한 부작용도 비슷했다. 차이점이라면 권력투쟁에서 밀린 노덕술은 자택에서 병사하고 이승만의 총애만 믿고 사방의 적을 만들었던 김창룡은 56년에 암살당했다는 점이다. 2014년 울산의 인물 후보로 선정되어 논란이 일었다. 선정 기준은 울산 출신이며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으로서 활동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이 후보로 선정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후에 당연히 취소되었다. 저 울산의 인물은 어이없는 것이 노덕술을 빼면서 노덕술 고문의 대표적 피해자인 울산 출신 불굴의 항일투사 이관술도 같이 빼버렸다. 또 다른 일제고문 형사였던 하팔락과도 친한 사이였다. 하팔락은 MBC제는 말할 수 있다. 나와 인터뷰에서 노덕술은 재주가 있어 일본 노래를 잘한다고 말하였고 술자석을 잘 어울린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특히 더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노덕술과 하팔락은 해방 이후에도 인맥이 있었는데 서대문에 같이 있다가 반민특위에 체포된 후에도 마포 형무소에서 같이 있었다고 한다.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을 체포하여 뺨을 때렸다는 설이 있으나 노덕술이 김원봉을 고문하였다는 이야기는 수십 년이 지나 1987년 월간경향에 수록된 기사 말고는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없다. 김원봉 역시도 이후의 대화나 증언에서 굴욕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고문을 받았다거나 뺨을 맞았다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다. 하지만 체포 이후 그에게 큰 능욕을 주었다는 사실은 맞는 듯하다. 또한 중요한 점은 친일경찰인 노덕술이 당시엔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한 김원봉이 아닌 타락하기 전에 무장항일 독립운동의 1인자였던 김원봉에게 굴욕을 주었다는 그 상황 자체였다. 강우규 의사를 체포했던 고문왕 김태석의 후예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후 노덕술의 잔혹한 고문 기술은 제5공화국 고문기술자 이근한에게까지 이어진다. 노덕술의 아들이 국무총리 노재봉이라는 루머가 있으나 근거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실제로 노재봉의 아버지는 라전 모방 창업주였던 노준용이었다. 국립현충원에 묻혔다는 설이 있으나 이 역시도 잘못 알려진 사실이다. 애초에 노덕술이 국립현충원에 갔다면 민족문제연구소, 애국국민운동대연합 등등의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었을 리가 없다. 아직도 친일의 잔재가 남아 국가를 좀 먹고 있으니 잊지 말고 기억하여 아픈 과거의 역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